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스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우리 건강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은 또 저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계속 그 동의보감의 내경편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오장육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장육부. 네네. 네네. 사실 우리 인체의 거의 뭐 생명 활동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장육부가 그렇죠. 뭐 모든 일을 다 관여하고, 하고, 네. 네, 근데 하다못해 그 감정까지도 음, 오장육부가 관리하는 지금 입장이라. 감정까지도요. 네네. 각 네네. 장기마다 네. 그 소속 관리하고 있는 아, 감정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오장육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편에 이제 다음 편에 되면 이 네. 오장육부를 하나 하나씩 다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일단 오장육부, 오장을 네.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오장하고 육부를 구분하는 거는 네네. 기능이 좀 다르거든요. 예. 오장은 5가지 장기, 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그다음에 콩팥인 신장. 네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장기를 오장이라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육부는 네. 6가지의 부인데 쓸개, 네. 담이라고 불리는 쓸개, 그다음 위, 그다음 대장, 소장, 그다음 방광, 그다음 삼초. 3초요? 네, 삼초가 네네. 유형이라는 이론에서는 각 그 장기에 있는 장기를 감싸고 있는 기름막을 삼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네네. 또는 이 상초, 중초, 하초 그래서 수분 대사, 네네. 이 모든 몸에 있는 물의 대사를 관리하는 총괄적인 그 장기를 삼초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의외였던 게 오장육부 말씀해 주시는데 네, 위가 오장에 들어가지 않고 육부로 들어가요? 네네. 그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그 위에 딸린 오장은 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비위를 같이 통틀어서 그쵸, 얘기하는 그쵸. 게 예. 소화계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장기라. 네네. 그래서 아까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음의 기운을 관리하고요. 아, 그 음적인 일을 음적인 일. 관리하고, 네네. 그다음 육부는 양의 기운이라 양적인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네네. 그 오장의 기능 같으면 정기, 우리 몸의 기본 에너지, 네. 그다음에 신기, 정신적인 기운, 음. 그다음에 혈기, 혈기. 피의 기운, 예. 그리고 이런 정신을 간직하고 이걸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간직하는, 저장하는 음. 역할이 음적인 기운이에요. 그래서 네네. 예,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야 되는, 간직해야 네네. 되는 역할을 주로 하고 하고 있고요. 있고요. 예. 이게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데 넘쳐나도 음. 병이 생기지 않는 네. 그런 주 기능이 있고, 네네. 육부는 반대로 주로 이제 음식물이 인체에 들어와서 소화되는 과정. 네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내 육부 안에 머물면 안 돼요. 밖으로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군요. 예, 빨리빨리 예. 내보내서 네. 그렇게 해서 안에 가득 차지 않고 간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득 차면은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장은 간직했는데 간직한 저장해 놓는 것이 모자르면 병이 나고, 예. 육부는 오히려 내보내지 않고 간직하면 병이 나고. 네, 가득 차면 병이 어. 나고, 그래서 기능상 이래서 오장육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능만 알아도 우리 네네. 건강을 좀 지키고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병이 나면은 네. 육부에 병이 먼저 생겨요. 왜냐하면 음식물이 소통되지 않고 어디 걸려 있는 거 나가지 네네. 않고 만약에 넘쳐난다 그러면 병이 네. 시작돼서 점점 그 병이 진행돼서 네. 나중에 안에 있는 음적인 장기인 오장까지 병이 간다 그러면 네. 이게 만성병이나 고치기 힘든 병으로 가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와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이나 뭐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네. 자, 그러면 심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각 네, 각 장기적인 거는 장기별로. 예. 장기별로 얘기하는 건 각 장기마다 그 한 날을 잡아먹기 때문에 따로. 네네. 오늘은 전체적인 소개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장기씩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자, 그- 그럼 오늘은 네, 네. 오장이 네. 이 속 안에 항상 있지만은 네. 윗 몸에 있는 얼굴 쪽에 몰려 있는 7가지 구멍하고 너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눈 2개랑 네.
그리고 입하고 코 구멍 2개, 네. 귀 2개 해가지고 총 7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7개의 구멍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 폐는 코를 통해서 이게 기가 운행이 되거든요. 네네. 숨을 쉬고 뭐 네네. 하니까. 네, 예. 폐랑 코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 관계가 있고 네. 그 폐의 기운이 조화되어야지만 코가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코가 네,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숨이 차고 아. 코가 자꾸 벌렁거리거나 냄새를 못 맡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네. 아, 폐에 고장이 나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심장은 네. 혀를 통해서 그 기운이 전달이 되는데 피요. 혀, 네. 혀. 혀요. 예, 텅 입안에 턱이요? 있는 혀 있죠. 네네. 그렇게 해서 5가지 맛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심장의 기운이 올라가서 관리가 돼야지만 되고 네네. 만약에 이게 잘 되지 않을 경우는 혀 혀가 짧아지거나 이 광대뼈 부위가 빨갛게 오. 오른다 그러면 아, 네네. 심장 문제로 인해서 네. 혀 문제가 생겼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맛을 느끼는데 네네. 맛을 잘 못 느낀다. 네네. 그럴 경우에도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되는 네네. 거예요? 심장이 열이 너무 붓거나 아니면 펠피테이션 너무 빨리 뛰거나 했을 경우에 네. 맛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다음 간은 눈을 주관하고 있는데 네. 그 눈을 통해서 간기가 올라가야지만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시력도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예, 보는 눈도 깨끗해지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 예전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눈에 그 황달인가요? 네네. 그런 거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황달도 예. 생기고 눈이 빨개지고, 빨개지고, 뭐 그런 충혈되고. 눈 예, 질환들이 오는 거는 네. 간 문제일 수 있고요. 녹내장 녹내장 같은 경우도 압력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간에서 먼저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그렇군요. 예예.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눈시울 주위가 뭐 뻘겋게 된다거나 네네. 뭐 적안 눈이 빨갛고 아까 말씀하신 황달 이런 것들이 오는 거 네. 나머지 눈 질환 이런 것들은 다 간에서부터 아.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럼 간에 피로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뻑뻑하다는 건 수분이 마른 거니까 예예. 간에 열이 차서 그 열이 아. 위로 올라오는 케이스거든요. 네네. 네. 그다음 비장은 네. 입을 관리합니다. 입하고 입술. 입하고 입술. 네네. 그래서 입이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기도 할 수 있고요. 네네. 입술이 누렇게 변한다거나 네. 뭐 그다음에 입 안에 이렇게 뭐 뽀드락지 같은 거, 네, 뭐 그런 건 아닌 혓바늘 거. 놓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네네. 그 비장의 문제다.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장은 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귀 듣는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듣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 만약 그게 안 될 경우는 뭐 이명이 생긴다거나 또는 얼굴이 좀 검은색으로 변한다거나 네네네. 그래서 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일단 신장을 의심하고. 봐야 네. 돼요. 그다음에 오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네. 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예, 오장이 작은 사람은 네. 성격 자체가 네. 몹시 이제 속이 속타하고요. 그다음 시름하고 근심이 많은 근심이 경우는 많고. 오장 네네.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 네네. 예, 어떤 관리에 의해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작아지는 거.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오장이 작아질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간 같은 경우는 남는 피를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장한 피가 모자르면 아무래도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네네. 네. 그다음에 뭐 화를 많이 안 내거나 예예. 또는 무서움을 많이 많이 타고. 타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이 좀 작아질 수 있겠죠. 예. 네네. 그다음에 오장이 다 큰 사람, 네. 큰 사람은 일을 느리게 하거나 아이고. 네, 근심할 정도로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 게으른 거죠. 네네. 너무 큰 경우야 보통 네. 사이즈보다. 또는 오장이 자기 위치보다 조금 더 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 예예. 예를 들면 뭐 콩팥 위치가 이제 척추 요추뼈 2번 요추뼈 양쪽 옆에 포진하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게 좀 더 위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하고 자기 고집 세고 그게 성격으로도 나타나요? 네네. 네. 아나무인적인 게 그게 장기에서부터 감정까지 컨트롤하니까요. 네네. 이런 거 재밌는데요. 네. 예. 그리고 오장이 오히려 반대로 낮게 너무 놓인 낮으면 사람. 네. 이게 말 하수 증상을 갖고 있는 케이스죠. 네네. 장하수나 위하수 이런 분들 네. 높으면 이게 남의 부하가 되기를 좋아하고 내가 리드를 하거나 진취적이지를 않고요. 뭔가 자꾸 누가
리드를 해주면 따라가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자존감이 그런,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네요. 그럴 수 예. 있어요. 뭐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렇다고 보고요. 예예. 그다음 오장이 다 튼튼하면 잘 앓지를 않고 네. 오장이 다 약하면 그냥 앓기만 하고요. 내가 자꾸 몸이 다 아프다 그러면 몸이 계속 오장, 어딘가 안 좋다. 네, 예, 자꾸 아픈 증상이 나온다, 예, 앓기만 예. 한다 이러면 네. 감기도 자주 걸리고 네. 그러면 오장육부 전체가 다 약하구나라고 알아보시면 되고 네네. 그리고 오장이 다 이제 제 위치에 똑바로 놓여 있으면 네.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도 편안함이 느껴지겠네요. 네네. 예. 그 오장의 위치가 조금 다 위치가 삐뚤게 놓여 있다 그러면 네. 마음이 바르질 않고 도둑질도 잘하면서 사람들과 좋게 지내지 못하고 네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 오장의 위치가 자꾸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예. 임상에서 자주 보이는 게 자궁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자궁이요? 예, 그러면 자궁- 여자분들이 좀 더 그렇다는 네, 건가요? 골반 위치가 예. 다르면서 네. 골반이 삐뚤어지면서 자궁이 뒤쪽으로 자궁 후굴이 되거나 네네. 뭐 난소 위치가 다르거나 해갖고 그런 경우도 네. 이게 감정까지 내 성격까지도 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네. 살펴볼 필요는 있죠.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지금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 네네, 거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사실 뭐 수술을 하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 찍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닌데도 네네. 이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 통계적으로. 네. 네네. 통계에서 나온 수치라 네. 수천 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그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낸 케이스거든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오장육부의 어떤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네. 육부도 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오장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예. 그러면 이 오장에 어떻게 병이 생기냐? 네네. 그러니까 외부의 나쁜 기운이 네. 오장에 어떻게 침범을 하냐? 그랬더니 그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 동의보감에 심장은 심장, 심장. heart는 네. 걱정이나 근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게 되면 네네. 심장에 병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네. 폐는 몸이 찰 때 찬 것을 마시면 찬 것을 네. 마시면요. 몸이 찬데도 찬 것을 마시게 되면 폐가 네네. 상하게 돼서 네. 그래서 결국은 겉에도 차고 안에도 차고. 속도 차니까 예. 이게 다 망가지게 되면 네네. 어혈이 생긴다. 피가 안 도는 거죠. 예, 피가 예. 돌지는 않으면서 피가 어디 고여서 자꾸 어혈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비장은 네. 음식을 절제 없이 먹거나 네. 또 너무 힘겹게 과로 노동을 하거나 네네. 또는 땀이 났을 때 바람을 쏘이면 비장이 네네네네. 망가진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요? 땀 날 때 바람을 쐬이는 것도. 예, 왜냐하면 땀이 났을 때는 땅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때 예. 바람의 기운, 풍 기운이 바람의 들어가게 기운. 되면 먼저 비장부터 상하게 망가져서 된다. 음식 소화에 지장을 끼친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우리 차가운 날 뭐 먹으면 이렇게 체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좀 해당이 되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늘 그 내 체온하고 네. 비슷한 온도의 음식을 드시는 게 내 몸 오장육부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는 네, 도움이 거고요. 되죠. 네네. 그다음에 콩팥인 신장은 네. 습기 있는 땅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네.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거나 또는 땀이 났을 때 네. 목욕을 바로 하게 되면 콩팥이 망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네. 예. 그리고 간 경우는 간. 네네. 몹시 이제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예. 음주 과도가 심할 때 당연히 이건 간이 망가진다고 네네.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생활 습관하고도 이런 게 굉장히 연관이 좀 돼질 것 같은데 네네. 하나 궁금해졌어요. 네네. 이게 이 뭐 신장이나 뭐 폐나 위장이나 이런 장기가 안 좋아서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네네. 아니면 이런 증상을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장기가 상해지는 건지 네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게 좀 먼저일까요? 만약에 장이 나빠서 이제 문제가 되면 네네. 예를 들면 비위가 약해서 네. 소화가 이제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네네. 이건 장기가 약하게 태어난 건 사실 선천적인 게 50%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내 부모가 물려준 거죠. 네네. 그렇죠. 또는 나의 그렇죠. 상태를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안 좋은 거는 잘 관리를 해서 네. 이세를
낳을 때 네네. 나의 건강한 상태를 물려줘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이제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50%의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비위가 약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위장이 차갑게 이제 선천적으로 받았다. 네네네. 그러면 그럴 수 있고요. 음. 또는 후천적인 건 50%예요. 아, 네네. 내가 살면서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음. 내 선천적으로도 약하게 태어났는데 네. 후천적으로도 관리가 잘못돼서 이걸 복구하지 못하고 네네.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네요. 네네. 그 관리하는 방법을 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네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네. 그 다음에 실천을 잘 해서 네. 내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어도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50%는 내가 충분히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그쵸. 있는데 네네. 그걸 놓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렇네요. 네네. 자, 오늘은 저희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 호 원장님과 함께 오장육부의 기능, 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전하는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렇다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장육부를 좀 건강해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우리 제이슨 오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오는 이 오장육부의 기능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자,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장육부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래서 13가지 방법, 여러 가지 중에 13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거를 좀 동의보감에서 뽑아왔고요. 네네네. 그 전에 네.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게 장의 병인지 부의 병인지 그렇죠, 그렇죠. 알 수 있는 네. 좀 간단한 방법이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한데요. 네. 일단 오장은 아까 음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오장병은 옮겨 다니질 않고 계속 음. 같은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오장은 음이라 더 오래된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치료하기는 어려워요. 예,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육부는 일정한 곳이 없이 옮겨 다닙니다. 아. 이게 불편한 것들이 예. 질병들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네네. 요건 오히려 겉에서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일 수 있어서 이거는 치료가 오히려 좀 쉬운데 쉽게, 예. 장애병은 병이 생기면 이게 음의 장기잖아요. 네네. 음은 뭔가 차갑고 고정돼 있고 예. 움직이기 싫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장애병이 생기면 따뜻한 것을 요구를 하게 돼요. 따뜻한 거요? 네, 따뜻한 거. 네네. 그리고 혼자서 문 닫고 있기를 좋아하고 말소리 듣는 거를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경우 내가 어딘가 아픈데 네네. 요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네네네. 장애병으로 갔구나. 이미 오래돼서 글로 갔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네네. 부의 병은 부는 일단 양에 속하니까 네. 병이 생기면 일단 양의 반대인 찬 것을 요구하게 찬 거 뭔가 자꾸 막 땡기게 찬 되고 물 같은 거 네. 드시고 싶고 그 사람을 보고 자꾸 만나거나 얘기하고 싶어지고 하는 것들 내가 네네. 아픈데 자꾸 이렇게 떠들게 되죠.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부에 있어서 요때 만약에 치료가 병행되면 네. 치료하기가 쉽고요. 네, 요때 요 시간을 놓치면 네. 오히려 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이런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한방을 이제 방문을 하시면 한방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장의 문제인지 부의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세요? 네네. 12장기 중에 어느 장기가 지금 네. 기능이 반 이상이 떨어졌거나 몇 퍼센트 떨어졌고 어느 거는 정상이고 하는 거를 네. 맥을 짚으시는 거예요? 네, 맥진하고 설진하고 복진을 통해서 네네.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자, 일단은 그러면 장의 문제인지 부의 문제인지를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오장육부를 어쨌든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13가지 방법을 가져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거 하나하나씩 단방인데요. 네. 한 가지 갖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것들. 네네. 처음에는 갱미라고 해서 네. 흰 죽 쑤어 먹는 거예요. 흰 죽이요? 네네. 흰 죽 쑤어 먹는 거. 우리가 아플 때 흰 죽 쑤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른 새벽에 아침 일찍 네네. 새벽에 늘 먹게 되면 매일 똑같이. 네, 예. 위장의 기가 잘 통하고 진액이 생기게 돼서 네네. 좋은 그 리퀴시죠. 아. 그래서 이거를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네. 고르게 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리예요. 대맥이라고 하는 네네. 보리인데 보리는 네. 오장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네. 밥으로 먹던 국수로 보리국수를 해 먹던 음. 죽을 써 먹던 보리를 많이 드시면 네, 자주 예. 드시게 되면 오장을 네. 튼튼하게 한다고 돼 있고 네. 그다음에 흑두 흑두, 네, 네. 검은 콩이죠. 검은 콩. 네, 예, 검은 콩 중에 네. 물에 불려서 싹을 낸 것을 예. 대두황건이라 그래요. 네네네. 요게 그 싹이 텄기 때문에 네. 검은 콩에 네. 이거는 오장에 뭉친 적 쌓인 덩어리 같은 거를 네. 헤쳐주는 풀어주는 역할을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예. 요것도 검은 콩 서리태 네네. 그거를 사셔다가 물에 물에 담가서 불려가지고. 싹을 튼 다음에 드시게 되면 네. 몸에 있는 뭐 혹이나 시스트나 뭐 입은 작은 근종까지도 네네.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에 불려서 싹을 틔운 다음에 뭐 밥을 지을 때 넣는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각종 뭐 밑반찬 할 때 그렇게 네. 사용하시면 되는 네네. 거예요. 하다못해 예, 예. 뭐 끓여서 차로 마셔도 되고. 아, 네네. 네. 그다음에 호마? 호마는 검정 참깨예요. 아, 네네. 검은 참깨인데 검은 참깨. 이걸 오장을 윤택하게 해주고 가루내에서 늘 먹게 되면은 네. 장기가 마르거나 또는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네네. 뭐 변비도 당연히 고칠 수가 고칠 수 있어서 있고. 너무 좋고요. 어. 그다음에 인유 이거는 인유, 예. 모유죠, 모유. 아, 예. 모유. 예, 사람의 네네. 젖. 네. 이거는 오장을 보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아이들한테 해당하지만 네. 그 아이들 보통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모유 수유를 6개월 정도까지 하는 거를 6개월 추천을 이상 하는데 권장하죠. 예, 우리 예. 한의학에서는 이걸 네. 10개월 이상 10개월. 10개월에서 1년 동안 하는 거를 추천을 네네. 하거든요. 네네. 그 아이의 건강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 미국 병원에서는 2년까지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오래 할수록 네. 네네. 그런데 이걸 이제 소우유 그냥 분유 같은 거. 예, 소우유를 먹게 되면 네. 그 성장 호르몬 비율 자체가 달라요. 이 네. 소는 태어나서 네. 빨리 걸어서 네. 다른 그 들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성장 호르몬 수치가 사람 모유보다는 예.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 그 사람한테 그걸 어릴 때부터 넣었을 때는 네네. 오히려 그 호르몬 밸런스에 깨질 수가 있어서 그거는 모유를 많이 먹이면 먹을수록 좋다. 좋다라는 예, 이유식을 거.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우두라고 그래서 우두? 소의 위예요. 네네. 예, 소의 위장이니까 네. 이거는 호메오테라피라는 동종요법에서도 쓰는 건데 네네. 소의 위를 먹으면 우리 위가 좋아진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오장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근데 먹는 방법은 식초에 넣고 좀 푹 삶아서 네네. 식초랑 같이 푹 삶아서 먹으면 네. 소의 위가 내 위를 인간의 위를 좋게 만들어준다. 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진짜로 계신가요? 한방에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해요? 네, 이거는 그 한약재가 그 네네. 옛날에 동의보감 시절에는 네. 한약재가 가격이 좀 세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네. 위장이 약했을 때 뭐 이런 거 만약에 민간요법처럼. 네, 그렇게 먹게 되면 네. 음식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걸 추천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 꿀 있어요. 꿀. 네. 네. 꿀은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음식이거든요. 네네. 예, 그 역할들이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 편하게. 네, 기가 부족한 것을 보호하니까 네. 이걸 뭐 죽에 타 먹거나 또는 또는 차나 약에 타서 오랫동안 먹으면 좋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 네. 그다음 연자육 연자육?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요. 연꽃 씨앗이죠. 예. 네, 오장의 기운이 부족한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뭔가 기운이 딸릴 때 네네. 그리고 이걸 가루내어서 죽 써 먹던지 밥에 넣어 먹던지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연꽃의 뿌리가 연근이잖아요. 네. 연근도 쪄서 먹으면 오장을 아주 잘 보호한다고 돼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해송자. 해송자. 해송자는 네. 자세 그 한약 자셔. 이름이고요. 예. 잣도 오장을 튼튼하게 하고 네. 잣은 죽으로 먹었을 때 흡수가 좋아서
자축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예, 자축도 예. 오장에 도움이 크게 되고 네. 그다음 대추죠. 대추. 예, 오장을 보하기 때문에 네. 대추를 차로 마시게 되면 오장 네. 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네. 예,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대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반대로 지장을 주니까 네, 네. 적당히 적당히 하루에 한 양으로. 2개 큰 거 2개를 이제 기준으로 드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규채라고 해서 네. 요게 오늘 거의 엑기스의 야채인데 네, 이게 뭐예요? 아욱이에요. 아욱. 아욱. 네. 우리 아욱국 많이들 예전에 네, 먹었잖아요. 네. 예, 중국에서는 예.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고요. 아욱이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네, 이 오. 가을 아욱국은 네, 네. 살인문을 닫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네, 네. 어떤 네. 속담은 네. 뭐 아욱국은 그 와이프를 네. 내쫓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와이프보다 좋을 정도로. 네, 채소의 왕으로 따집니다. 이게 오장에 막힌 기운을 통하게 하면서 네, 네, 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아욱을 먹게 되면 음. 장부가 잘 통하게 돼서 네, 네. 나물 중에 최고는 아욱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켓 가면 이 아욱을 팔던데 네네. 요거를 자주 드셔야겠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네, 네,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2개가 남았는데 네. 생강 잘 아시는 생강. 뭐 예. 사실 생강 좋다라는 건 뭐 많이들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엄청 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장부를 통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냉기를 없애면서 해독 효과가 좋아서 네, 네. 이거는 늘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안 되는- 동의보감에 아. 소개했을 정도로 근데 이 생강이라는 게 열을 되게 많이 올리는 우리가 그 식품을 알고 있잖아요. 채소로. 네. 그러면 내 체질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드셔도 돼요? 아니면 그 체질적으로 열이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게 염증 정도까지 간 비정상적인 열 빼고는 네네. 생강은 어느 정도 그 열을 조절하거든요. 너무 셀 때는 알아서 좀 낮춰주고 네. 그다음에 너무 찰 때는 충분히 데워주고 충분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생강의 해독력은 뭐 이걸로 콜레스테롤까지도 줄여주고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내가 심한 그 염증성 열이 아닐 경우에는 네. 그 장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꿀 있었고요. 네네. 대추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요 생강하고 꿀하고 대추 요렇게 네. 같이 넣고 드시면 좋다라는 얘기들 너무 많이 좋죠. 해주시는데 네. 마지막이 총백이거든요. 이 총백이 이제 총백. 파의 하얀 부분이에요. 밑에 밑둥. 네네. 파 밑둥이죠. 부분. 네. 이걸 장부를 좋아시키면서 네. 달여서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럴 땐 네. 꿀, 생강, 대추. 대추, 총백 이렇게 아. 버리면 감기 치료제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예예. 요렇게 해서 13가지 어떤 그 단방인데 요런 것만 지금 말씀드린 13가지만 챙겨 드셔도 네네. 우리 건강에 훨씬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그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 13가지인데 어떤 장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전체 오장육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거군요. 네네. 예. 그 오장육부 하나하나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음 제가 시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럼 혹시 지금 이제 단방 13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이런 거는 정말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네. 그 오장육부가 아까 원하는 것들은 네네. 내가 나랑 같은 체온의 음식들을 원하거든요. 네네. 이걸 차게 먹으면 아, 내 몸은 그 차갑게 들어온 거를 그냥 소화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체온으로 올려서 데펴서 데워놓은 해야 다음에 되니까. 소화를 시작하니까 내 내 음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도 육부에 속하잖아요. 예. 이 위장에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수록 네. 위장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평균 시간이 음식이 들어온 뒤에 30분 정도 네네네. 일하도록 하고 네. 빨리 십이지장 통해서 소장으로 내보내기를 원하거든요. 네네. 그다음 소장도 7, 8m의 길이를 갖고 있지만 이거를 빨리 음식을 소화 흡수해 갖고 혈관을 통해서 나눠주게 되고 네네. 그래서 소장도 빨리 비워야 되고 네. 그다음 방광에 소변이 꽉 찼을 때 네네. 빨리 내보내지 않고 차 있으면 나중에 고장이 나고 그렇죠. 쓸개도 담즙을 갖고 있다가 빨리 네네. 음식이 들어오면 내보내야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담석되고 막 이런 네, 일들이 예, 생길 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음식이 딱 들어오면 네. 이 빨리 소화하고 내려보낼 수 있는 음식을 네네. 먹어서 내 육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도움을 주는 순환이 게 좀 좋아요. 빨라질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너무 딱딱한거나 그다음에 차가운 거, 생음식도
당연히 익힌 다음에 소화를 하거든요. 아, 네, 다 네, 익혀 먹는 게 이제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 다이어트 하신다고 샐러드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 생으로 드시는 샐러드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위장이 따뜻하고 튼튼한 분들은 예, 예. 샐러드나 찬 거 들어가도요. 네. 이걸 금방 익히고 데워요. 네. 그래서 뭐 그 시간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렇지 않고 위가 차은 차거나 분들. 기운이 떨어지거나 네. 막 스트레스 많거나 이런 분들은 생 음식이나 찬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장내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아, 예, 그래서 예. 가스 생기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습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생기고 이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거나 딱딱하거나 날음식, 생음식 네, 생음식. 요런 거는 좀 네. 피해서 드시면은 네. 우리 오장육부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장육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밸런스 앤 하모니 베버리힐스의 제이슨 원장님과 함께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오는 오장육부의 기능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요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13가지 단방 처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500에 7447번 213 500에 7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